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물 흐르듯 보통의 삶을 살길 원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파도와 비바람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좌절 대신 도전을 선택한다면 삶은 또 한 번 바뀌게 될 텐데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가족, 이웃들과 나누고 어울려 사는 게 진짜 세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호떡처럼 둥글둥글 달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떡 신사 김민영 대표와 함께 호떡처럼 뒤집힌 인생 역전의 신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호떡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호떡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네, 이런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요즘 한창 이 호떡 장사는 바쁜 철이잖아요. 오늘은 누구한테 맡기고 오셨나요? 직원들한테 맡기고 왔는데 사실 이제 직원들도 물론 뭐 함께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이라고 그러고 집사람은 사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주로 이제 회장하고 사장이 직접 이제 호떡을 구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더 좋아하서요. 직원들이 네. 구울 때보다 네. 회장하고 사장이 구우니까 더 맛있다.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복장은 뭐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네. 일단 사람들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부터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호떡을 입으로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눈으로 느끼더라. 네, 그래서 제가 착안을 낸 게 원래는 농타이를 했어요. 근데 네. 농타이를 하다 보니까 넥타이 끝이 이렇게 프라이팬에 네. 닿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기름이 묻는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비 넥타이로 바꿨던 거죠. 그러면 오늘 입고 오신 복장이 방송 이제- 때문에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호떡 할 때 근무복이에요, 근무복.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보기 싫습니까? 아니, 너무 멋지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양복 입고 호떡 굽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습관을 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습관이 사람을 지배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복장이 아니면 저는 호떡 굽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나가다가도 네. 저를 딱 바라보면서 어머나 저렇게 멋진 남자분이 이렇게 호떡을 구우니까 야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래서 이제 고객을 끌어모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남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근데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호떡을 구워야겠다라고 뭔가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군대 시절로 간다 그러면 뭐 예비군복을 입으면 정말 막 소변도 아무 데서나 보듯이 네. 그러나 양복을 입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고객을 신으로 모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내가 깔끔한 이미지, 깔끔한 복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튀는 그래서 농타이보다는 나비넥타이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착안한 거죠. 일단 이 시작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이 가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뭐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 상호명, 뭐 간판명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이거 이제 왜냐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간에 뭐 김신혜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은 뭔가 투명하지 못하다. 자신감이 없다. 그러나 저는 제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제가 착안한 거예요. 그냥 제 이름을 걸고 만들겠다. 이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신뢰하잖아요. 일단은 네. 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니까 김씨가 아닌 김간혜가 아닌 이름을 걸고 하니까 믿음 어떤 이런 게 더 많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이런 뭐 요리나 뭔가 음식을 만드는 거에 좀 취미가 있으셨던 건가요? 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도 주특기가 이제 치료이라고 이제 추사병도 좀 했었고 그래서 요리하는 걸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아마 애초부터 내가 호떡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호떡은 어떤 계기로 장사를 하게 되신 제가 건가요? 이제 KT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한국통신 거기 산하의 이제 공중전화에서 제가 한 17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그냥 주식에 빠져들어가지고 증권을 손을 대가지고 전 재산 12억을 날리고 정말 어떤 인생의 진짜 귀로에서 거의 뭐 진짜 자살까지 기도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돈이라는 건 또 벌면 되는 거고 자살이라는 것도 거꾸로 또 받고 보니까 또 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점포 구할 수도 없는 거 그래서 무점포하고 정말로 뭐
소자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네. 그 도로변에 있는 가로 매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할 것인가를 좀 고민했었죠. 그래서 통감자구이라든지 뭐 고구마라든지 옥수수 같은 거 네. 이런 걸 이제 쪄서 팔기도 했는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좀 가까운 사람이 거기서 호떡을 한번 해보면 어때? 이제 이 한마디가 네. 와 정말 제가 호떡 좋아했거든요. 호떡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아 호떡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호떡을 하게 됐던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게 2001년도 7월 25일 날 한여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네. 도대체 한여름에 누가 호떡 먹는다고. 그때 제가 이렇게 상의만 벗고 롱타이를 메고 깔끔한 이미지로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손가락질한 거예요. 저 양반 네. 맛이 간 사람이라고. 네. 여름에 호떡 드세요, 안 드세요? 잘 안 먹게 되죠. 왜 안 먹을까요? 더웠다는 생각에. 더워서. 저는 예, 또 호떡 그 생각을 뜨거운 제가- 음식이니까. 제가 그 생각을 바꾼 겁니다. 더워서 안 먹는 게 아니고 호떡 사 먹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호떡 굽는 사람들이 없어.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바꿨던 거예요. 여름에 더워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사 먹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름에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라이팬에 200도 열기, 뭐 30도 이상 그런 그 온도에서도 와이셔츠에 땀이 막 젖죠.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내 자신과 싸움이다. 내가 여기서 견뎌내지 못하면 내가 호떡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호떡으로 이런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혼자 각인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참고 견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노점 매장에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선풍기도 사다 주고 뭐 에어컨도 달으라고 막 하는데 왜 내가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갖다 놓지 않았는지 이것은 호떡이 식을까 봐서. 아, 예, 내가 더운 것쯤은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네. 자신과 싸워서 지는 사람은 결국은 자살로 가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여름에 호떡은 잘 안 먹게 되고 또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름에 호떡을 팔아서 뭐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사실 좀 걱정되고 두려웠을 것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나 민간인들은 절대 네. 여름에 호떡 못 굽습니다. 절대 못 구워요. 그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아서는 남보다 앞서갈 수가 없다. 아, 예. 제가 여름에 한 개 판 날도 있었어요. 딱 하나. 그러니까요. 그 반죽통 진짜 그거 다 팔면 한 1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 통에. 네. 그런데 한 개 팔고 간 날도 있었다니까.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처음 딱 호떡을 판 날, 그날 수익도 딱 기억나세요? 수입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네. 아마 한 2만 원 정도 팔았나. 2만 근데 원. 그때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맹 사업을 하듯이 다른 가맹점 걸 받아다 했죠. 제가 아, 모르니까. 네. 한 15일 정도 받아서 했나. 네. 그러니까 막 그 많은 고객들이 호떡이 맛이 없다고 잘 안 먹고 가고 네. 어떤 분들은 먹다가 막 던지고 가고. 아, 그때 약간 심정이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나는 나름대로 도전을 한 거죠.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내가 5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최고로 유명한 호떡 장사가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꿈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그런데 그게 약 한 1년 반 만에 내가 만들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16년째 접어들었는데 지금도 호떡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호떡 1년도 안 한 사람들이 자기가 호떡 박사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호떡이 항상 신비로운 거예요. 항상. 네. 지금도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그러니까 항상 개발하고 연구하고 맛도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호떡 맛만큼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이 많아도 우리 호떡만큼은 거짓이 없다. 예, 정말 달콤하고 둥글둥글하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렇게 호떡처럼 달콤하고 둥글둥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호떡 장사 시작하셨을 때 뭐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주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제대로 된 맛은 뭐 개발을 했지만은 네. 뭐 지금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불과 이렇게 자리는 좀 빨리 잡아준 편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이런 네. 컨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일단 호떡 맛에서 맛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저를 보는 순간에 맛을 느끼고 오니까 네. 예, 그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럼 언제쯤부터 사람들이 막 좀 찾아오고 좀 수익도 많이- 나고 이러기 시작하셨나요? 불과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시작한 지 예. 그때부터 이제 소문 나가지고 거의 뭐 20m, 30m씩 줄을 서 있었으니까. 예. 그러셨군요. 아주 장사진을 이루었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면서 그 줄 서 있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뭔가 오감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술을 배웠고, 네. 레크레이션을 배웠고, 네. 웃음 치료를 배웠고, 네. 노래도 배웠고, 완면쇼도 배웠고 이런 걸 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 호떡을 구우실 때 어떤 그 쇼들을 보여주시는지 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까요? 가끔 네. 이제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네. 호떡 구면서 이거 보세요. 자식부 동생, 시동생, 도로토 사박자 이거다 저거다 말씀마시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들여가야 고기 잡고 군산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도 고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산에 산토끼 어디 가느냐 학교 종이 땡땡 친다고 소매로 선생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신다 삐빠빠도 올라 미스마이 빼삐 몰라봬서 산주고 정저울이냐 저울이냐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여름 빠지가 핫바지 겨울 빠지가 동바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찌개 백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더 좋아하고 네. 길 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더 신비롭게 예.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뭐 또 마술 하나를 또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배우게 된 거죠 거기서. 마술까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하얀 장갑을 껴서 고객 여러분 어떠세요? 장갑이 짝짝이죠? 제가 이걸 하나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잠깐씩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딱 해서 딱 해갖고 우와. 우와. 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어머 마술도 하세요? 그러면서 마술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바로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시나요? 절대 안 보여주죠. 호떡을 하나 더 드셔야 됩니다. 예, 조건부로. 그러니까 더 재밌어라 하고. 예. 아이고 제가 알았어요. 호떡 뭐 못 먹으면 뭐 사가지고 갈 테니까 네.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이럴 때 이제 또? 예, 그러면 그런 하나 더 고객님들에게 보여주시는군요. 이제 이것이 이제 네. 부채 마술. 사실 이 부채 마술 때문에 제가 마술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마술 배우고 마술 도구 만드는 데만 지금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결국은 고객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익금을 내가 다 챙겨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이. 예. 결국은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마술사가 이 부채 마술을 와서 저한테 이 시연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사야 한대. 그래서 그거 얼마야? 그랬더니 이걸 6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아, 네. 예, 마술 도구는 그냥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6만 원 주고 사가지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네. 이거 뭐 부채가 바람 일어나겠어요? 아니, 다 찢어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이제 호떡 장사하면서 고객님들 올 때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야 제가. 근데 누군가가 이걸 눈독을 네. 들였는지 네. 잠깐 내가 좀 자리 비운 사이에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마술 도구 파는 데 가서 이걸 사러 갔더니 세상에 6천 원이야 6천 원. 내가 6만 원에 산 마술. 야, 유통마질 너무 많이 가져갔죠. 그 친구가. 6천 원짜리를 6만 원 주고 사셔서. 그래도 네.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이 마술을 이제 배우게 됐던 거죠. 그럼 뭐 또 호떡 더 사 먹을 테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네. 하나만 더 보여줄까요? 예. 이건 이제 손수건 마술이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제가- 나오나요? 예. 뭐가 나오나요? 쫙. 우와. 꽃이 하나. 다시 또. 쫙. 우와. 근데 굉장히 재밌어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호떡을 한 개 드시러 온 고객님에게 내가 2개를 팔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프로죠. 예. 그러니까 인생을 아마추어로 살 건지 프로로 살 건지는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느냐가 딸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지금까지 살면서 호떡을 많이 먹어봤지만 뭔가 그 이상의 즐거움을 파는 곳이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 이렇게 뭐 호떡을 판다라고 생각 안 해봤고요. 저는 서비스를 팔고 있고 네. 가치를 팔고 있는 거죠. 네. 이제는 문화까지 팔고 있고요. 아까 제일 조금 팔았을 때는 호떡을 한 장 팔아본 적도 있다 하셨는데 그럼 가장 많이 팔아본 적은 제일 많이 팔았을 네. 때가 2,560개. 예. 2,560개요? 예. 그럼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2,560개면 보통 호떡 한 장에 500원 예, 정도죠? 500원 했을 때 128만 원. 128만 원 예. 최고 매출이. 하루에. 예. 그래서 항상 내 만족을 내가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딱 보면서 야 김민영 넌 대단한 놈이야. 넌 정말 행복한 놈이야.
네가 이러니까 호떡 장사가 잘 되겠지. 혼자서 거울 보면서 네. 야, 거울은 참 신기한 게요. 네. 내가 먼저 웃지 않으면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죠? 네. 제가 거울 보기만 하루에 한 3,000번 정도. 3,000번. 예.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3,000번 정도. 그다음에 웃는 연습을 한 3,000번 정도씩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호떡 구우면서도 거울 앞에 놓고 웃는 연습, 인사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결국 인생살이는 연습의 연속이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습관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미친놈같이 하지만 고객님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죠. 네. 특히 한 6시 반 정도 되면은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아우,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그렇죠. 호떡 하나 먹으면서 딱 네. 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만담도 한 번씩 해주지, 마술도 보여주지, 또 가끔씩은 노래 하나씩 불러주지. 저는 또 이 호떡을 보통 옛날에는 전부 뭐 이렇게 뭐 표지나 이런 거에다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제가 종이컵으로 바꿨냐면 지금은 전부 다 종이컵 그렇죠. 바꿨어요. 지금 요즘 다 종이컵으로 주시죠. 제가 최초였어요. 네. 저는 항상 퍼스트가 돼야 되고 베스트가 돼야 되고 말 나온 김에 500원짜리 하나 팔아도 카드 결제를 해줬고요. 노점상을 해도 음식물 배상 보험을 들어놨고 네. 또 찾아오지 않는 고객을 위해서 공적형 마케팅으로 달려가는 서비스 이래서 배달 서비스를 제가 했고요. 이래서 항상 최초이자 최고 남이 안 하는 것들 한 거죠. 지금은 이제 음식물 배상 보험 이런 것도 의무화가 돼버렸잖아요. 네. 의무화가. 근데 노점인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발품 팔아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들었던 것이 히트를 쳤던 거고 또 노점에서 500원짜리 팔면서 그 당시에는 500원 결제가 안 됐어요. 지금 네. 얼마부터 되는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호떡 하나 보고 카드를 딱 대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원 안 긁어지니까 내가 1,000원을 긋고 500원을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객이 호떡집에서 카드 깡한다고 KBS, MBC니까 전화해가지고 네. 예, 그게 또 히트를 쳐버렸고요. 네, 그래서 프로는 네. 개척하는 사람들, 아마추어는 네. 개척한 길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프로로 살 건지 아마추어로 살 건지. 네. 인생은 프로로 살 때가 행복하다. 네. 아니 근데 뭐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만 500원짜리 호떡을 파는데 그렇게 보험도 들어야 되죠. 또 뭐 종이컵으로 사용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종이보단 종이컵이 더 돈도 많이 들 테고. 그렇죠. 그리고 뭐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도 네. 나갈 텐데 카드 결제도 해주셨고 또 배달 한 장을 시켜도 배달을 네.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배달을 하면 전화 비용으로 100원을 또 빼주셨다고. 그렇죠. 항상 제가 이렇게 네. 오늘도 100원짜리 하나를 들고 왔는데 100원도 이렇게 한 자루씩 예. 신권 주화. 이 25만 원이면 이제 한 자루예요. 네. 이걸 바꿔다 놓고 배달 갈 때마다 그쪽에서 고객님이 500원을 주면은 제가 100원을 이렇게 건네드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깜짝 놀래. 100원이 뭐냐고 그래서 아까 전화로 주문하셨죠. 고객님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꼭 하나만 주문하는 건 아니거든. 네. 보통 보면은. 네. 이제 이런 거에 감동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또 주위에 다 이렇게 마케팅, 이렇게 영업을 해주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영업이나 마케팅은 내가 하면 안 돼. 고객이 한다라는 거죠. 고객이. 네. 입소문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종이컵을 사용했던 것도 드시다가 꿀을 많이 흘리더라고 사람들이. 네. 근데 그 꿀을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컵을 사용했던 거예요. 처음에 사실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호떡을 건넬 때요.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맛있게 드세요라든지 이런 말도 잘 사실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얼굴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네. 바라보지도 못하고 네. 이제 한 2주, 3주가 지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래갖고 혼자서 그 손님들 없을 때 제가 혼자서 그런 거예요. 종이컵에들 탁 보면서 지금도 마로니에는 비고 있겠지 눈물 속에 봄비가 흘러내리듯 이렇게 막 혼자서 노래를 하면서 앞을 딱 보니까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용기가 딱 나가지고 종이컵에다 호떡 드릴 때마다 학생들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 우리 호떡을 먹게 되면 다음 시험 볼 때 점수가 더 잘 나올 거야. 또 행여 안경을 쓰시고 온 분이 네. 딱 오셨다 그러면은 고객님
우리 호떡을 먹음으로 해서 안경 벗는 날이 올 겁니다. 네. 뭐 눈이 좋아지는 거 있습니까? 예, 눈이 좋아지는 게 우리 호떡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고객이 네. 야, 나 이 호떡 먹으면 눈이 좋아진대. 이러면서 먹으니까 어때요? 네. 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아닌가요? 아, 사기요? 아니, 사기가 아니라 이제 고객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지.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때는 또 아이들이 뭐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막내가 5살이었었는데 가슴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그런 생활을 그냥 놀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공사판을 다니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에게는 꼭 꿈이나 목표가 이루어진다. 노력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